저번 영상에서는 24-25 첼시를 리뷰해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첼시 다음으로 15위를 차지한 24-25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유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넘어 빅6의 모든 시즌을 통틀어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종전 최악이라고 여겨지던 본인들의 지난 시즌을 뛰어넘었으며 유일하게 맨유보다도 더 나쁘다고 평가받던 토트넘은 올 시즌 극적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미화되어 마무리됨에 따라 맨유의 이번 시즌은 빅6 팀들의 역대 시즌 가운데 최악의 시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단 이래 147년 동안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한 시기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리그에서는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만약 강등이 확정된 팀들이 조금만 더 저력을 보여주었다면 올 시즌 맨유는 진지하게 강등까지 가능했을 수준이었죠. 게다가 이번 시즌 맨유는 시즌 중반이 되었을 즈음에 이미 컵 탈락과 처참한 리그 성적으로 인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으나 결국 결승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하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죠. 24-25 시즌을 정리하자면 이번 시즌은 무관 확정은 물론이며 13-14 시즌 이후 무려 1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자체에 실패했으며 근 수십 년 동안 아예 처음 보는 끔찍한 성적을 찍은 시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퍼거슨이 쌓아온 과거의 영광들을 뒤로한 채 테나흐와 아모림이 맨유의 역대급 암흑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더욱 문제인 점은 지금의 암흑기가 도대체 언제 끝나고 여기서 더 내려갈 저점이 있을지,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혹시나 강등을 당하진 않을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드시 그럴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11년째 이어오던 내년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 고문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포지션별 선수 평가를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에 앞서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선수들을 평가했으며 선수들의 평가 점수는 주관적인 점수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골키퍼 부문의 안드레 오나나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오나나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던 선수였는데 페널티킥을 막아내고 믿기 힘든 세이브를 선보이며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는 극찬까지 받았었죠. 하지만 그 인상적인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고 지난 시즌에도 반복되었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유로파리그 리옹전에서의 충격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기게 되었죠. 맨유는 데에아를 내보내고 4,700만 파운드를 들여서 오나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골키퍼 부문의 알타이 바이은드르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알타이는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직접 코너킥 골이라는 믿기 힘든 실수를 범하며 맨유 팬들에게 안 좋은 의미로 이름을 각인시킨 선수였습니다. 그나마 아스날과의 FA컵 경기에서 보여준 페널티킥 선방이 몇 안 되는 그의 긍정적인 순간이었지만 이후 부상으로 나머지 대회 일정에 결장했고 오나나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대신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이러한 일련의 경기력은 그가 맨유 골키퍼로서 신뢰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면서 향후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누사이르 마즈라위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13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영입된 마즈라위는 올 시즌 맨유의 몇 안 되는 가성비 좋은 영입으로 평가받았는데, 그는 수비 전 지역과 윙백까지 모두 소화하며 다재다능함을 입증했고 수비진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부상 악령에 시달린 맨유 수비진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시즌 대부분을 꾸준히 소화한 마즈라위는 팀 내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보니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마테이스 더리우트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주전 센터백 중 한 명으로서의 책임은 다했지만 기대에 비해 크게 인상적인 시즌은 아니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리그 적응과 팀 내 포지션 확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이후에는 비교적 꾸준한 출전을 이어가며 수비진의 한 축을 맡았죠. 하지만 수차례 집중력 저하가 드러난 장면도 있었고 결정적인 수간의 커버 플레이나 빌드업 기여도에서도 특별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더리우트는 결과적으로 기복과 유리몸이라는 기존 본인의 단점이 모두 드러나며 기대했던 명성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한 시즌이었습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빅토르 린델로프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린델로프의 맨유에서의 커리어는 안타깝지만 어쩌면 가장 린델로프다운 조용하고 아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여러 차례 부상으로 이탈하며 많은 시간을 잃었고 복귀 이후에도 수비진 내 경쟁에서 오나전이 밀리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단 12경기 선발 출전에 그쳐야 했죠. 시즌 후반에는 수비진의 부상자 속출로 인해 다시금 호출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한 린델로프는 몇 년간 묵묵히 팀에 헌신했지만 결국 그는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되면서 많은 팬들이 그의 이탈을 아쉬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해리 맥과이어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2023년 사실상 방출 위기까지 몰렸던 맥과이어는 그 이후 2시즌 연속으로 팀 내에서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비수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도 백스리의 한 축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고 뜻밖에도 공격에서도 히든카드로 활약했는데 리옹을 상대로 터뜨린 극적인 헤더골은 맨유의 유럽 대항전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순간으로 회자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골을 종종 기록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구해낸 맥과이어는 비록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아온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 비로소 자신이 왜 잉글랜드 대표팀과 맨유의 중심 자원으로 여겨졌는지를 증명해낸 값진 시즌이었습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시즌 초반은 다소 어려운 출발이었지만 마르티네스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며 수비진의 리더로 다시 자리를 잡은 선수입니다. 특유의 거친 수비뿐만 아니라 탁월한 패싱 시야 덕분에 빌드업 과정에서도 공격 전개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면서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기에 다음 시즌에는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파트리크 도르구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도르구는 시즌 후반기 동안 총 18경기에 출전했지만 골도 없고 도움도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 기여도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속도면에서도 민첩함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고 크로스나 패스와 같은 결정력 역시 상당히 떨어지며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도르구는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며 아모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올여름 프리시즌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레니요로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요로는 프리시즌 데뷔전에서 곧바로 부상을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었지만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전하기 시작한 이후의 활약은 레알을 제치고 그를 영입했던 것이 결코 과한 투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수비수로서 기본적인 위치 선정과 태클 능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센터백임에도 볼을 침착하게 운반하며 팀의 후방 빌드업에 안정감을 부여하였죠. 다만 데뷔 시즌부터 부상으로 몇 차례 이탈한 만큼 그에겐 향후 부상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부상만 없다면 앞으로 맨유의 수비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디오고 달로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달로는 이번 시즌 몇 차례 아쉬운 경기를 치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약을 펼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원래 포지션인 오른쪽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 자주 기용된 것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냈죠. 그리고 아모림 감독 부임 이후에는 윙백으로 전환된 포지션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더해주었죠. 이러한 꾸준한 활약 덕분에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달로의 미래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비수 부문의 루크쇼. 쇼의 이번 시즌은 시작 전부터 이미 불안한 조짐을 보였었는데 유로 2024 출전을 목표로 무리한 몸 상태 회복을 시도한 것이 문제였고 결국 예상대로 또 한 번 큰 부상을 당하며 이번 시즌 초반을 통째로 날려버린 선수였습니다. 시즌 첫 출전은 11월 말에야 이뤄졌고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상으로 인해 다시 4달간 결장한 쇼는 이번 시즌은 부상과 부진이 반복되며 루크쇼의 커리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시기 중 하나로 남게 되었고 향후 그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메이슨 마운트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마운트는 이번 시즌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어가며 이적해올 때의 6천만 파운드 이적료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약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기력은 물론 리듬을 찾는 데에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럼에도 아모림 감독은 그의 태도와 프로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으나 팬들 사이에서도 마운트에 대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클럽 내외의 시선은 냉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운트가 맨유에서의 커리어를 되살릴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카세미로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카세미로는 최악에 가까웠던 지난 시즌 이후 이번 시즌 반등이 반드시 필요했던 선수로 시즌 초반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유로파리그에서 그는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내었죠. 리옹과의 경기에서는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구해냈고 중원을 지배하는 듯한 활약을 펼치면서 이러한 경기력은 그에 대한 급격한 하락세라는 평가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나이가 있고 활동량에는 제한이 있지만 그가 가진 경험과 냉철한 경기 운영 능력은 빅매치에서 큰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팀 내 베테랑 자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코비 마이누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에서 가장 큰 반전을 선사한 마이누는 불과 1년 만에 입지가 크게 흔들리며 팀 내 중요 자원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인 시즌이었습니다. 한때 미래를 이끌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시즌 아모림 감독의 체제 아래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시즌 중 가장 뼈아팠던 순간은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그 경기에서 자신감을 크게 잃은 마이누는 이후 부상까지 겹치며 2달간 전력에서 빠졌고 구단이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때와 맞물리면서 구단 내부에서는 그를 이적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죠. 이제 마이누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맨유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마누엘 우가르테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우가르테는 시즌 초반 테나흐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하며 다소 느린 출발을 보였으나 테나흐가 경질된 이후부터는 점차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며 팬들의 호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 출신답게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고 거친 몸싸움과 끈질긴 태클로 상대를 압박하는 우가르테는 그 외에도 득점과 어시스트를 종종 쌓으면서 중원에서 확실한 에너지를 더한 선수였죠. 분명히 팀의 중원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으며 아모림 체제하에서 좀 더 전술적으로 다듬어진다면 다음 시즌에는 더욱 중요한 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크리스티안 에릭센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에릭센은 맨유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백업 자원의 역할로 조용히 마무리한 선수였습니다. 다만 시즌 초반 예상보다 많은 출전 기회를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에릭센은 아모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그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성기 시절의 경기 조율 능력과 활동량은 점차 빛을 잃었고 세대 교체로 인해 점점 자리를 잃어갔죠. 맨유에서의 3년은 때로는 인상적이었고 때로는 조용했지만 에릭센은 항상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팀에 헌신하였고 마지막 페널티킥골 장면은 그에 걸맞은 깔끔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다음 미드필더 부문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아주 좋지 못했던 시즌 속에서 부페는 맨유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었는데 그가 아니었다면 팀이 강등권 싸움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그는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와 최다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공격 전개와 마무리 양쪽에서 모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단지 기록에 그치지 않고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끌며 실질적인 맨유의 기둥이 되어준 선수였습니다. 물론 유로파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활약을 펼쳤지만 시즌 전체를 돌아보면 부패가 없었더라면 맨유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라스무스 호일룬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지난 시즌은 새로운 리그와 클럽에 적응하는 시기로서 나쁘지 않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번 시즌은 본격적으로 이적료 값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었으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호일룬의 경기력은 갈수록 후퇴했고 매 경기마다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죠. 한때 4개월 넘게 리그 무득점에 그쳤고 시즌 최종 기록은 리그 4골과 도움은 0입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성장할 거란 기대가 전혀 없으며 그 이적료의 무게는 갈수록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마커스 레시포드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레시포드는 지난 시즌의 부진을 뒤로하고 반등을 노렸지만 이번 시즌 초반 역시 실망스러운 출발을 보이며 팬들의 불만을 더욱 키운 선수였습니다. 경기 내에서의 소극적인 움직임과 특히 공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가담 부족과 부정적인 태도는 팀을 향한 헌신의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죠. 이후 빌라로 임대를 가서 예상 밖의 활약을 펼쳤으나 여전히 맨유에서의 입지와 관계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기에 이별은 이제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조슈아 지르크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지르크지에게 맨유 데뷔전은 최고의 시작이었는데 풀럼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나 그의 단점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는 프리미어리그 환경에서 뚜렷한 한계로 이어졌죠. 후반기에는 그래도 경기력이 점차 향상되었고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났으나 여전히 득점 감각은 살아나지 않았다 보니 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은 단 3골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완성형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전술적으로 잘 활용된다면 팀에 유의미한 가치를 더할 것 같은데 다음 시즌 그의 활약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격수 부문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가르나초는 공격 포인트 측면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이유로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은 비판을 받으며 혹평을 받은 시즌이었습니다. 스탯만 보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낫지만 경기 내내 반복되는 심각한 결정력 부족과 무리한 돌파 시도라든지 지나친 개인 플레이는 맨유의 공격 흐름을 자주 끊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을 뛰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여론은 더욱 험악해졌고 결국 최근 맨유와 척을 지며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공격수 부문의 아마드 디알로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아마드는 이번 시즌 맨유의 몇 안 되는 잘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터뜨린 동점골과 사우스햄튼전에서 해트트릭은
아모림 감독의 체면을 살려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팀의 희망으로 떠오르던 아마드는 2월에 발목 부상을 입으며 시즌 아웃을 당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의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보니 어두웠던 시즌 속에서 팬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지핀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4-25 맨유 시즌 리뷰를 해보았는데, 맨유는 현재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동안 지속된 방만 경영으로 인해 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전임 감독들 아래에서 영입한 고주금 먹튀들을 처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4-25 시즌 맨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